고양이 귀 지저분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 엄청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안 낫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병원에서 약 받아다가 매일 넣어주고 열심히 닦는데 고양이만 엄청 싫어하고 귀지는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애초에 귀지 자체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귀지가 있다고 다 귀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귀병이 아닌데도 귀지가 왜 생길까요? 그건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어떨 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양이한테는 주로 어떤 귀병이 많이 생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냥 귀지가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귀지샘 분비가 많은 고양이들이 있어요. 사람도 피지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기름도 많이 끼고 블랙헤드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특발성 귀지샘 웨이염이라고, 이름은 웨이염이긴 한데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귀지가 많긴 많아요. 근데 귀지만 많지 고양이가 특별히 가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니 웨이염인데 치료를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웨이염입니다. 약을 먹이고 귀를 열심히 닦아줘도 그냥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병원 가서 귀 닦고 약 받아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지가 많은 채로 사는 건데 건강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단 전제 조건은 고양이가 귀를 심하게 긁거나 터는 행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 피부가 심하게 빨개지거나 붓는 그런 염증 소견도 없어야 되고요. 귀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는 이게 아주 약한 정도의 알러지, 음식 알러지랑도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바꾸면 귀지가 확 줄어들기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료를 바꿨더니 귀지가 줄었다.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로 고양이가 귀를 심하게 가려워하고 귀 피부가 빨갛게 붓거나 귀에 분비물이 많아지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그럴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양이 귀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의외로 음식 알러지 그리고 아토피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닌 것에 의한 알러지를 아토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알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아토픽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우선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알러지인지 확인을 하려면 제한식이라고 해서 알러지용 처방식, 다시 말해서 가수분해 사료, 이것만 2-3개월 동안 먹여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습식이나 간식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 알러지인지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한 번씩 써야 되는 아토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곰팡이류인 말라세치아나 세균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네가 범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감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서 항진균제나 항생제를 오랫동안 쓰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에 있는 알러지나 아토피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 흔한 게 귀진드기인데요. 주로 어린 고양이나 길고양이에서 많이 보이죠. 집에서만 살고 있던 고양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종종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해 주시잖아요. 그게 치료제이기도 하고 예방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달 사상충 예방만 잘 해줘도 귀진드기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진드기 치료에서 알아두실 것은 귀지가 치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지는 6개월 넘어서까지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귀를 가려워하는지, 그리고 귀 검사를 했을 때 귀진드기가 계속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폴립이나 종양, 이계혈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폴립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당겨서 견인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면 수술적 제거를 해야 되고 조직 검사를 보내서 종양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들 웬만해서는 목욕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 귀도 열심히 닦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정제를 귀에 직접 넣는 거, 그런 것들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죠. 일주일에 2번은 닦아야 된다, 귀 세정제를 넣어서 야무지게 헹궈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예 철저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이도가 짧고 고막이 가까워서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청 귀지가 많아서 닦아야 된다, 그럴 때는 귀 세정제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사각솜에 묻혀서 엄지손가락 닿는 범위로만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귀 닦느라고 고양이도 보호자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귀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 오늘 영상 보시고 알게 되셨잖아요. 혹시 우리 고양이가 조금 귀병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하시면 동물병원 방문하셔서 수의사 진료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